마지막 미용실 예약. 박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2시.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갈 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다. 물론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1년이 지났다. 아내 이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그는 그저 그 손을 꼭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저 손만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동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먹고 싶은 게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었다. 40년을 함께 밥상을 마주하던 사람이 사라지자 음식의 의미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달걀말이. 그 평범한 음식들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거실로 돌아온 그는 벽에 붙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아내의 손글씨였다. 11월 3일 미용실 예약. 파란색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 동수는 그 메모지를 떼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들을 치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였다. 화장대 위의 향수병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가끔 뚜껑을 열어보면 은은한 장미향이 났다. 아내가 좋아하던 향이었다. 옷장 속 그녀의 옷들도 그대로였다. 아침에 옷장을 열 때마다 그 옷들이 보였다. 파란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가디건, 꽃무늬 원피스. 그녀가 입었던 옷들. 현관 신발장의 낡은 운동화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그 운동화를 신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었다. 아들과 딸이 와서 정리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이걸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있게 해줘.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늘이 11월 3일이라는 걸 깨달은 건 우연이었다. 아침에 우유를 사러 나갔다가 슈퍼 아주머니가 달력을 가리키며 벌써 11월이네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였다. 집에 돌아와 거실 달력을 확인하니 정확히 11월 3일. 그리고 벽에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미용실. 정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갔다. 정미헤어라는 작은 미용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골목 안쪽의 가게였다. 정희는 그 미용실을 30년 넘게 다녔다. 원장인 정미와는 동갑이었고 둘은 단순한 고객과 미용사 사이를 넘어선 친구였다. 정희는 미용실에 다녀오면 항상 기분이 좋았다. 오늘 정미 언니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동수는 문득 그 미용실이 궁금해졌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예약했던 곳. 그녀가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곳. 그는 옷장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고 바지를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많이 자라 있었다. 한 달 넘게 이발소에도 가지 않았다. 외출할 기력이 없었던 것이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왜 가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저 발걸음이 그리로 향할 뿐이었다. 뭔가 끌리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그곳에 있을 것만 같은 기분. 오랜만에 나선 골목길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골 구멍가게는 편의점으로 바뀌었고 낡은 담벼락에는 새로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아이들이 그린 듯한 알록달록한 그림. 하지만 골목의 냄새와 공기는 여전했다. 정희와 함께 수없이 걸었던 이 길을 혼자 걷는다는 게 낯설었다.
저 모퉁이를 돌면 아내가 앞서 걸어가고 있을 것만 같았다. 미용실은 골목 안쪽 2층 건물 1층에 있었다. 정미 헤어, 신스 1988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그대로였다. 7년 전에 한 번 새로 칠했던 간판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하얀 조명이 보였고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동수는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소리가 맑게 울렸다. 따르릉. 미용실 안은 아늑했다. 거울 3개, 의자 3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미용실을 처음 열었을 때의 사진,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중에는 아내의 사진도 있었다. 작은 화분에는 초록색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샴푸 향이 감돌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동수를 돌아보았다. 어머, 정미였다. 짧은 단발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50대 후반의 여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박 선생님. 동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동수를 맞이했다. 오랜만이에요. 언제? 한 2년은 된 것 같네요. 정혜 씨 장례식 때 뵀었나요? 그렇습니까? 그때 혼란스러워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희 씨,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평생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손님이 없었거든요. 30년이 넘었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내도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정민은 작은 테이블로 동수를 안내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와 테이블. 오래된 가구였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정민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며 말했다. 정희 씨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날 기억나요? 작년 9월이었어요. 날씨가 막 선선해지기 시작할 때였죠. 그날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요. 동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작년 9월. 아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게 8월이었다. 말기였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 결국 석 달을 버티지 못했다. 그날 정희 씨가 평소보다 훨씬 밝으셨어요. 머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하셨죠. 아들 며느리 이야기, 손주 이야기. 그리고 박 선생님 이야기도요. 저 이야기를요? 정민은 찻잔에 국화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혼자만 계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남편분도 데리고 오시지 그래요. 머리라도 한번 해드리게. 그랬더니 정혜 씨가 웃으시면서 우리 남편은 미용실 같은데 안 와요. 평생 이발소만 다녔는걸요. 그것도 5년 넘게 같은 이발소에 다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한번 정한 것은 바꾸지 않았다. 이발소도 식당도 술집도 모두 단골이 있었다. 정민은 찻잔을 동수 앞에 놓으며 계속했다. 근데 그날 머리를 다 하고 나가시면서 정희 씨가 그러셨어요. 언니 11월 3일에 예약 하나 해줄 수 있어요? 해서 제가 그럼요 언제든지. 정희 씨는 단골이잖아요 했죠. 그랬더니 정희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 오면 우리 남편이 올 거예요. 동수는 찻잔을 든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싶었는데 정희 씨는 그냥 웃으시면서 언니가 남편 머리 꼭 잘라줘요. 내가 못해주니까. 우리 남편은 잘 안 꾸미는 사람인데 한 번쯤은 제대로 머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라고 하시고는 나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떠날 거라는 걸. 그리고 남겨질 남편을 위해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준비했다. 이 예약도 그중 하나였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아내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은 걸 정리했었다. 통장 정리, 보험 서류 정리, 아이들에게 줄 물건들 분류. 동수는 그때 왜 이러냐, 괜찮을 거다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묵묵히 준비했다. 박 선생님. 정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오늘 선생님 머리 좀 잘라드려도 될까요? 정혜 씨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저도 정혜 씨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립니다. 정미는 동수를 의자로 안내했다. 케이프를 두르고 거울 앞에 앉은 동수의 모습은 낯설었다. 마지막으로 미용실에 와본 게 언제였던가. 아마 결혼 전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는 쭉 이발소만 다녔다. 평생을 동네 이발소만 다녔던 그였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미는 부드럽게 웃으며 가위를 들었다. 정희 씨가 좋아하실 만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30년 넘게 정희 씨 취향을 봐왔으니까요. 가위 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 차분하고 리드미컬한 소리. 철컥철컥. 정미의 손길은 능숙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다듬으며 이따금 말을 건넸다. 정희 씨는 항상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식 날 이야기,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다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부부가 오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정희 씨 말로는 선생님이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서. 동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청량리 다방에서 만났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정희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이 검은 양복을 입고 왔는데 참 점잖아 보였다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다고. 동수는 가만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 속의 자신은 70을 넘긴 노인이었다. 정희 씨가 한 번은 그러셨어요. 우리 남편은 말은 없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항상 저를 생각해주죠. 아파도 말 안 하고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그게 고마우면서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평생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동수의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다. 그는 평생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변명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핑계였다. 그냥 표현하는 게 서툴렀을 뿐이었다. 아내는 그런 자신을 이해해줬다. 40년 동안. 거의 다 됐어요. 정미가 마무리 손질을 하며 말했다.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왁스로 가볍게 스타일을 내고. 동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확실히 깔끔해졌다. 젊어 보이기까지 했다.
이발소에서는 해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민은 케이프를 벗기며 조용히 말했다. 박 선생님, 정희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꼭 전해드리래요. 선생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동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참 무뚝뚝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남편이었으니까. 아니,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고마웠어요, 당신.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운 적이 없었다. 군대에서도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심지어 아내 장례식에서도 그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정미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다. 미용실 안에는 둘의 울음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딱똑딱.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한참 후 동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그는 지갑을 꺼내려다가 정미가 손사래를 쳤다. 오늘은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정희 씨와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대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제대로 받을게요. 단골이 되어주세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미용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다. 정미 씨.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 전해주셔서. 정미는 미소를 지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늘 와주셔서. 정희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동수는 문을 나섰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짧아진 머리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시원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1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다.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후 뭔가가 풀린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골목을 지나고 편의점을 지나고 익숙한 풍경들을 지나쳤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정희야.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잘 살아볼게. 당신이 걱정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말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어. 사랑했어, 정희야.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다. 마치 대답처럼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동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벽의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11월 3일 미용실 예약. 그는 그 메모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는 괜찮았다.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프지 않게. 그날 저녁 동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을만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예전만큼 공허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면서 천천히 밥을 먹었다. 며칠 후 동수는 다시 미용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예약 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정민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어머, 또 오셨네요? 벌써 머리 자르실 때가 됐나요? 아닙니다. 예약을 하나 하려고요. 예약이요? 언제로 해드릴까요? 동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년 11월 3일로 부탁드립니다.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동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1년에 한 번은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는 제 약속이기도 하니까. 아내를 기억하고 저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으로요. 정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예약 카드를 작성했다. 2026년 11월 3일, 박동수. 카드에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동수는 그 카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약속이 생겼다. 아내와의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 1년에 한 번 이 미용실을 찾아와 아내를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미용실을 나서는 동수의 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슈퍼에 들러 장을 좀 봤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좋아하는 과자 몇 개. 우유도 2팩 샀다. 오랜만에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집에 돌아와 산 것들을 정리하면서 동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오래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새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손주들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기다리마.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동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응. 이제 괜찮다. 천천히 괜찮아지고 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저희가 너무 걱정했거든요.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이제 잘 살아볼게. 전화를 끊고 동수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정희가 좋아하던 풍경이었다. 그녀는 항상 저녁 노을을 보면서 참 예쁘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그 노을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동수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떠난 사람을 기억하면서도 남은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게 떠난 사람이 바라는 일이기도 하다. 정희야, 잘 자거라.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아내가 남겨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녀가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다. 창밖으로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동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기 어딘가에 정의가 있을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까? 그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정희와 함께 걷던 그 산책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운동하는 노인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조깅하는 젊은이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20년쯤 전 사진이었다. 둘 다 젊어 보였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자신은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고마웠어, 정희야. 정말 고마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꽃집에 들렀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다. 정희가 좋아하던 꽃이었다. 집에 돌아와 그 꽃을 아내의 영정 앞에 놓았다. 그리고 향을 피웠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나도 이제 잘 살아볼게. 그날부터 동수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다. 아들과 딸도 더 자주 찾아왔다. 손주들이 집에 오면 시끄럽고 어수선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생기가 도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다시 11월이 왔다. 동수는 달력에 11월 3일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그날이 되자 그는 깨끗한 옷을 입고 미용실로 향했다. 1년 만의 약속이었다. 정민은 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1년이 참 빠르네요. 그러게요. 선생님, 이번 한 해는 어떠셨어요? 동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괜찮았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들었다. 다행이에요. 정희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가위 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동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1년 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슬픔도 기쁨도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동수는 다시 내년 11월 3일로 예약을 했다. 그리고 미용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정희야, 보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앞으로도 그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매년 11월 3일, 그 작은 미용실을 찾아가며 그것이 그의 약속이었고 그의 사랑이었다.